21기, 오늘도 22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전임 요렇게 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책이, 와, 이거 저 혼자 쓴 책은 별로 없어요. 혼자 쓴 책은 없습니다. 다 같이 썼습니다. 왜냐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자, 제 자랑을 했고요. 제 별명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입시계의 박보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복이 엄청나게 많다 뜻입니다. 저랑 하는 이 90분의 시간이 우리 한컴넷 22기 출범식 때도 한번 갔었는데, 우리가 함께 아이들의 진로, 그 다음에 대입까지 어떻게 우리가 짤 것인가 같이 이제 생각해보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90분 동안 여러분에게 귀한 복덩어리가 들어갈 테니까 잘 받아보세요. 저희 하는 뭐 지자체나 이렇게 강사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TV에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21기. 그러면 요 앞에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좋은 교수님께서 부탁하셔서 전체 잘 용서 과정하는 것이 매년 학생부 평가 빌드업입니다. 오늘은 기초 강의인데요. 기초 강의라기보다는 조금 높겠죠. 우리가 1급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주안점은 세트 평가의 주안점을 익히는 거고, 그럼 실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실제 박기철, 한진현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럼 대학교 자료가 뭐냐? 우리가 학생부 종합평가 가이드북이 있죠? 그걸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보면 뭔가 비슷해.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 빌드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면 좋다. 이게 오늘 주안점입니다. 학생부 평가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합니다. 시작. 교수평기. 시작. 교수평기입니다. 교수평가가 아니라 교수평기 네 글자죠. 뭡니까 이게?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죠? 교육과정에 이해가 있어야 뭐가 할까? 아, 얘들이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과목이 A로 나오는지, 뭐죠? 우리가 등급으로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수 과정, 교육 과정. 그럼 이 교육 과정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학생들 학생부랑 또 뭐죠? 학교 출신의 이 학생 출신의 뭐다? 교과 편집 같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 알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그 고등학교, 인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과 편집표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그게 장점인 거죠. 여러분들은 인근 고등학교 3년째 학생들 다 데리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뭘 책을 선정할지를, 진로 과목 선정할지를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수업. 이 학교 수업이 과연 학생 참여 중심이냐? 2015 교육 개정부터 학생 참여라 하는데 과연 참여가 돼 있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학생 참여가 돼 있다면 세특이 뭐가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토론, 발표, 토의가 엄청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럼 뭐죠? 다 일제식 고사밖에 없는 거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수행평가도 지필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죠? 탐구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탐구도 원데이로 하는 사람이 있고, 4차, 5차씩을 쭉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평가를 할 수 있고, 빌드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한번 제목을 잡아줬는데, 1차씩 끝나고 또 그 다음 2차씩가 또 어떻게 하죠? 3차씩 어떻게 하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만큼 역량이 돼야 빌드업을 해줘. 빌드업을 안 돼주면 우리는 평가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쪽짜리죠. 뭐다? 학생이 학생부가 다 결정된 상태에서 어느 대학교 가겠구나. 이거 잡아준 거. 라인 잡는 사람밖에 못 되는 거고, 라인은 보통 잡을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또는 1.5단계 점프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죠. 또 기록. 기록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상시 관찰, 누가 기록. 상시 관찰에서 누가 기록을 과연 이 학교가 하느냐. 별로 없어요. 누가 기록. 수업 나가기 바쁘니까. 특히 우리가 2022 교육개정, 또 고교학점제 시대에는 수업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죠? 수업에 엄청나게 집중하다 보니까 과연 상시 관찰, 누가 기록, 누적된 기록을 할 수 있을까? 드물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특정 하나를 정하죠. 특정을 정해서 발표를 시킵니다. 발표했을 때 해와 이때 발표를 잘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친구가 발표가 언제인지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어. 즉 학교 수업에서 이게 없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학생을 만날 때 이 학교의 이 특성을 다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설문조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문조사 꼭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자, 보세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너희들은 책을 언제 선정하느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하느냐, 그룹 끝나느냐, 또 2차 조사도 있느냐, 다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뭐 알 수 있다? 학부모 상담에
완전히 우선권을 잡을 수 있죠. 어머님,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틀려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랑 있나 없나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에 조금 하고 이 수업 내용 지금 물어봅니다. 자, 과연 내 학교 선생님 중에서 자기 평가서를 받아주는 선생님 누구시니? 수학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수학 선생님이 그 선생님 이름까지 알아야 돼요. 이름까지. 왜냐면 그분이 가셔버리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과목의 선생님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전용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엄청 깐깐하게 내요. 그래서 탐구 중심으로 해요. 근데 이 수행평가가 모든 걸 다 진로 중심으로 해요. 아니면 자유탐구 주제를 해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뭐죠? 여러분은 그 동네 일타가 되는 거예요. 학원 원장님보다 더 낫죠. 왜? 이 학원 가니까 이 선생님이 모든 진로 입시를 다 잡고 있네. 이 고등학교 다 알고 있네.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죠? 기록. 자, 이 기록을 위해서는 학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너 배운 내용 적어, 느낀 거 적어, 자꾸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부터 애가 올라가거든요, 메타인지. 교수 평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대학교에서 다 깨뚫고 있더라. 이겁니다. 다 깨뚫고 있더라. 자,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다 하죠. 밑에 나오죠.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기록인데 학교 역량이 일단 중요합니다. 학교 역량이.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권과 자기 주도적인 탐구를 본다는데 프로그램이 없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혼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공동교육과정, 소위순 과정, 아니면 온라인 과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이 말이죠, 한계가.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게 우리 한컴 1급 여러분들의 역량인 것 같아요. 학교가 없지? 그럼 너 따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나 진로활동 집어넣자. 독서로 집어넣자. 자유주의 탐구를 집어넣자. 아니면 소인수 과정을 해보자. 이렇게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과정을 아시아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재 역량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기재 역량이 떨어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마다 누가 잘 적어주는지 이름을 다 깨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걱정이 덜 하겠죠. 자, 보세요. 분절,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미는 분절돼 있지만 같이 움직이잖아. 이 뼈다귀가. 근데 다 떨어져 있어 따로 놓으면 안 돼.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이 어울려. 비빔밥이 돼야 돼. 그럼 보시면 여전히 교사 중심이야. 수업 목표 도달도 측정이 안 돼. 진정 의미 퇴색이 수업이 아니라 뭐다? 일방적인 강의다. 아니면 진로만 적어줘. 그럼 땡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발표해야 되고 토론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학급적 역량, 학습 단원 목표나 성취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돼. 이 과목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과목인지 몰라. 그럼 떨어진다 했죠? 세특의 진로화는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으죠? 세특에는 세특 다 와야 된다. 과목 세특은 과목 세특 다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진로가 나타나야 되는데 앞에 거 사라지고 진로만 쓰는 옛날 7년 전 우리가 전공 접학성이라는 말이 한참 떠들 때 그런 식으로 쓰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학생의 성장과 변화 제일 중요하죠. 따라합니다. 시작. 와하소. 와하소. 아주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의 얘기입니다. why. 왜 이걸 했니? how. 어떻게 했니? GPT 했는데요. 챗GPT 아니면 좀 퍼플렉시티 했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고 느꼈니? 지금 애들이 이게 없잖아. why가 없으니까 how는 챗GPT 다 돌려. 근데 why가 없으면 뭐가 없죠? so가 없어요. 궁금증이 없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내가 이걸 궁금했는데 그래야 이걸 제가 알게 됐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궁금증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면요. 입 닥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만이 학생부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질문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와하소 키워하십시오. why, how, so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보세요. ask를 아셔야 됩니다. ask, attitude, skill, knowledge 이건 기억하면 좋아요. 이게 옛날에는 뭐냐? 난리지가 1등이었어요. 지식에 축적해서 내신만 잘 넣으면 돼. 근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은 뭐죠? 지식의 축적, 내신뿐만 아니라 스킬, 활용을 물어봅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래서 수학이면 수학의 실제적 사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죠?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 내가 거기에 따른 나의 진로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또 뭐죠? 그리고 이게 나옵니다. 이 스킬은 뭐냐? 새로운 적용도 있지만 새로운 적용,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꽤 많이 보죠. 왜 이제는 인공지능 챗GPT가 작년부터 확 썼는데 올해는 더 많이 써요, 애들이.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딱 보면 일등성은 알아요. 얘가 이걸 왜 했지? 배우고 느낀 점이 없어. 딱 요 내용만 보면 오 좋아. 근데 옆에가 없어. 그죠? 뭔가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없이 보이는 거. 이게 챗GPT의 단점이에요. 그러면 챗GPT를 잘 활용하면 와, 하에 how를 잘 쓸 수 있어. 근데 와도 없고 so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보세요.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더 계속 올라옵니다. 그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과 수업을 성취 기준, 이 과목의 성취 기준이 나타나야 돼요. 그 상중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 수업 보면은 학습 성취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갖고 계셔야 돼. 그리고 활동 중심 수행평가, 정성평가 계획이 있을 때 보세요. 일회성 수행평가 과제 제시형이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원래 고1은 뭐죠, 여러분?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수행평가, 그죠? 계획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1은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 많은 걸 다 봅니까? 보죠. 왜? 예전에 우리가 10년, 12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학교 소개가 있었거든. 학교 소개를 다 어디에? 대학 입학 본부에 다 올렸단 말이죠. 제일 잘했던 데가 하나고입니다. 하나고. 120페이지. 어떻게 하는 게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120페이지를 쭉 보니까, 이야, 그러면 이 과목을 A가 학생이 3등급 맞아도 엄청난 수준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그거 없어졌잖아. 고교 프로파일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고교 프로파일을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뭐다? 학교 수행평가 계획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원래 고1부터. 따라서 챗GPT처럼 일회성으로 해버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4, 5차식 프로젝트형입니다. 자, 프로젝트형이 되려면 아이가 뭐가 된다? 지적 역량 당연한데 게으르면 안 돼. 끊임없이 사고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고해야 되는데 원래는 학생부가 한 학기씩 끝나니까 이 내신 준비가 힘든 거야, 내신 준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이죠, 1년. 다 1년 단위로 썼잖아요. 그럼 나중에 2학기 때 열심히 하면 돼, 수행평가나 글을. 근데 지금 한 학기 딱 끝나니까 내신 공부도 잘 못해버리면 수행평가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원을 하고 계시면 중2, 중3들 딱 잡아야 돼요. 무슨 반으로? 탐구, 보고서, 엘리트 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걔네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내신에만 집중해도 역량이 되잖아. 탐구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따라서 탐구 역량 키우는 것이 이 가장 큰 우리의 핵심 과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독서, 토론, 활동,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면 요거 기억해야 된다. 하우에 들어올 거, 하우에. 와하소에서 하우에 들어올 게 따라합니다. 책, 논문, 강의. 왜 빨간색을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 해병대 출신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해병대 옆에 있었던 부대입니다. 육군입니다. 해병대 같이 조인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하고 우리하고 많이 친했어요. 자, 책, 논문, 강의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1등급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토론, 토익, 실험, 설문조사 이게 비벼야 돼. 이게 하우입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다 챗GPT를 돌린댔잖아. 챗GPT를 돌리면 뭐가 나오죠? 논문이나 신문은 나와. 근데 논문 잘 안 읽어. 자, 그러면 대학에서 이거를 알죠, 작년부터. 그래서 늘어난 게 뭡니까? 면접입니다, 면접. 면접 딱 질문은 바로 알잖아. 특히 면접이 중앙대학교에서 어디서 생겼습니까? 융합형에 생겼던 면접이 탐구형으로 넘어왔어. 그럼 탐구형은 대부분 누구죠? 중앙대 융합 탐구형은 특목고입니다. 특목고 애들 이제는 성적보다는 면접수 관련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딱 질문해보면 알거든. 따라서 이제는 뭐냐? 융합형으로 가는 일반고 내신이 정말 좋으면 돼. 학생부 어느 정도만 좋으면 돼. 그럼 걔네들은 엄청나게 빡시게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질문해보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잡기 위해서 뭐다? 탐구형의 면접이 들어간 겁니다, 작년에. 따라서 특목 자사고 가는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붙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책 읽고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중앙대에 못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활동의 확장 방법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래서 끝 말고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계 확장 심화죠. 연계 이후에 하고 난 이후에 점에서 그 다음 점으로 이동시켜줘요. 연계. 이 점을 또 계속 연계되면 선이 되잖아요. 또 이거를 종단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면이 되죠. 점과 선, 면이 될 수 있도록 연계 확장 심화. 즉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라. 그럼 따라서 우리 학생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기록을. 그죠?
갑자기 평가를 얘기하다가 이걸 이해한 이유는 빌드업을 필요해서 빌드업 하기 위한 기본이 기록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사회과 수업에 보세요. 설문시. 맞죠? 설문시, 일시, 결과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구청 관련 공무원 인터뷰 실시 안 해도 돼요, 지금.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뭔가 제안했단 말 하죠. 수행평가서 뭔가 제안. 누구한테 제안했니? 없어. 그 자기 혼자 제안한 거, 자기 혼자. 이거죠. 국민 제안까지 가야 돼. 어디에? 인터넷에 직접 집어넣어서 국민 제안까지 했는 사례가 나오고, 이게 또 채택됐다면 채택되는 것까지 적어주는 것이 이 아이가 진짜 활동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뭐 어디에 제안했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깊이 있는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선택 과목 중요하죠. 우리가 교수 편기에서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또 수업에 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경북대학교에서 나온, 잠깐만요. 제가 채팅을 못 봅니다. 채팅 올려주시면, 예, 노한나 선생님 수업 중에 카메라 끄고 해도 됩니다. 자, 서류 평가는,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할 때, 그것이 맞아요. 채팅방에 다 올려놓고 마지막에 제가 답을 할게요. 그래서 그게 낫겠다. 자, 경북대학교는 두 가지 출액을 봅니다. 한 팀은 이 학생의 교과서 발달 사항, 우리가 성적 있죠. 그거만 봅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건 숫자잖아요. 그거 정성평가 됩니까? 되죠, 당연히. 자, 우리 숫자를 정성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뭐죠? 단위수. 둘째 뭐죠? 원점수죠. 그리고 인원,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성적 추이. 다 봅니다. 이 친구가 95점이 2등급이야. 95점 2등급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2등급 줍니까? 2 플러스나 2 투뿔까지 갑니까?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죠. 그럼 그걸 우리가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주교과, 교과 등급과 이수 단위까지 다 봐요. 다. 주교 성적 추이가 너무 좋아. 가점 주겠다. 이 친구 보니까 오른쪽 보세요. 뭐라 돼 있습니까? 감점 있죠. 관련 과목이 고급 화학을 안 들었어. 있는데 왜 안 들었지? 감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표를 잘 세보셔야 됩니다. 단위수까지 다 보죠. 수학 교과 단위수 30단위구나. 과학 교과 40단위구나. 40단위 많이 했네. 가점. 36단위 특이사항 없어. 그럼 36단위가 표준이구나. 잡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학생이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어디 갈까요? 저는 이과를 가야 되는데 이과 주변 고등학교 보니까 과학 단위수가 좀 높아 얘가. 이쪽 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보세요. 어떤 학교는 단위수가 물화생지 세 과목을 하는데 이단위 세 과목 한 학기 두 기학기랍니다. 그러면 이단위 세 과목 세 과목 하니까 전체 어떻게 됩니까? 6단위 12단위잖아. 12단위 그죠? 한 학기에 2단위 세 과목이니까 6단위잖아요. 그죠? 세 과목 6단위 12단위인데 어떤 학교는 3단위 하는 있어요. 그러면 18단위요. 그러면 무려 6단위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위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걸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자, 얼굴을 제가 볼게요. 자, A 학생입니다. 컴퓨터공학 전공하는 학생, A, B 학생이 과목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학통, 미적, 물리 원투, 전문교과, 프로그래밍, 정보와 컴퓨터 시스템. 보통교과의 B는 학통, 미적분, 기하가 여기는 없네요. 물리 원. 그러면 이 친구는 기하, 지구과학, 화학 원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 내신 똑같다 전제하에서 어떤 학생이 과목을 잘 선택한 겁니까? A는 1번, B는 2번. 여러분 손가락 있죠? 손가락 표시해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당연히 2번, 1번. 2번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2번일까요? 자, 다시. 대학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기본적인 기초학업 역량입니다. 기초학업 역량은 보통 교과예요. 그럼 대표님, 전문 교과라는 것이 되게 상당 수준 아닙니까? 우리 전문 교과는 뭐 하죠?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하는 것도 전문 교과고,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뭐죠? 특목 자사고 우리가 하는 외고, 국제고 자사하는 것도 전문 교과 2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전문 교과가 과연 어디 중이냐? 특목 자사고의 전문 교과가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과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 교과를 쓰면 안 돼. 그러면 이걸 했다고 불리는 게 아니라 기본, 아니 얘가 뭐야? 과목에 왜 과학 과목을 600개 안 했지?
물화생지 4과목이 있는데 한 2과목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는 긍정적이야. 근데 학업 성취와 과학적 소양이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전공에 관련된 과목은 필요한데 그게 뭐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통 교과가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가 있는데 이 전문 교과가 과연 특목고냐 특성화 고등학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 이런 과목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해도 충분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입학사정관님 얘기하다 보니까 컴퓨터공학 관련 아이가 국어 국문학과 들어왔어요. 합격시켰대요. 깜짝 놀랐죠. 완전 다른데요. 뭐냐? 이 친구가 컴퓨터공학 잘하고 수학을 잘해. 국어가 뭐죠? 논리잖아. 상징성이잖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발전 가능성까지. 예, SK는 뭘까요, 여러분?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이 정도면 위쪽은 다 똑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럼 대표님 그럼 이거 다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이 학교의 수준이 많이 숭실되다. 숭실된데 이 정도면 이 친구는 나중에 문 닫고 갈 수는 있겠죠. 강원대다. 그럼 조금씩 봐야 돼. 1000편 1립조로 된다 안 된다는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학교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보는 게 다릅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정보통신공학과 학생입니다. 1학년, 2학년 때, 수학, 수원, 투, 수가, 이 얘기는 지금 수학을 갖고 한 거예요. 수학만 잡은 겁니다. 중통신은, 수학도 들으면 4단이고, 수원, 투, 수가탐도 있고, 미적분, 기하도 있네. 심화 수학도 있네. 확통을 오른쪽에 미수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동국대학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장님, 22기 회장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 여러분 10번 읽어야 돼요. 원래 작년, 재작년 계속 읽어보시면 눈이 떠요. 왜냐면 동국대학교 정도가 딱 중간 그룹이잖아. 맞죠? 원래는 중간은 숭실대학교입니다. 근데 동국대 학교를 좀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동국대 수준을 보시면 동국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학생부가 들어가거든. 학생부 교과 10과목밖에 안 보거든요. 그리고 다 세특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 동국대에서 말한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화 수학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 있었다. 둘 중에 하나를.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학교의 과목이 뭐가 개설됐고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여부까지 다 알고 있다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했지? 왜? 우리는 정보통신공학. 자, 그러면 정보통신공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심학 수학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의 기본적인 통계적 역량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학과 인재상 다 알고 계시죠? 학과 인재상 대표적인 시립대입니다. 시립대학교 학과 인재상을 딱 들어가면 컴퓨터공학과는 외국어 능력이 잘해야 돼. 당연히 수학 잘해야 되는데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는데 외국어 능력이 출중한 사람 딱 뽑아요. 그럼 컴퓨터공학과 가는 애가 영어를 못한다. 시립대상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 그렇단 말이에요. 동국대학교에서도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이잖아요, 당연히. 통계죠, 통계. 이게 안 했다. 그럼 감점.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자, 이게 교육과정 편수표입니다. 대학에서 다 올라와요. 이 학생도 쭉 다 올라옵니다. 교과, 비교과, 뭐 했는지 다 나와요. 이수교과 리스트 나오죠. 색칠인가, 이 친구 이걸 공부했거나 아닌 거 다 나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저는 그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학생들한테 과목의 선택권을 준다 해놓고 선택권을 막네? 둘째, 학교 뭐야. 우리 다 가르쳐주는, 학교 블라인드 해놓는데 놓고 블라인드 아닌 것 같네. 그 뭐야, 이거 진짜. 저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까지 다 알아야 돼, 이런 거까지. 별로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학생들 교육 과정 편성표, 학교 과목 잘 선택해야 된다 얘기해 주시고요. 이게 2015 교육 개정에서 수학 가이드는 학통은 거의 다 완전 다 한다. 다른 과목, 지구과학은 별로 안 하더라. 그 표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개 대학이 있어요. 5개 대학 2015 교육개정에서 나오는 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미 예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외우기 싫어요. 당연히 싫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붙여 넣으면 되죠. 어디에? 여러분 학원이나 연구소에 붙여놔야 돼.
붙여 놓으면, 계속 눈에 익혀집니다. 송채님, 저는 약대인데요. 물리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어디죠? 맞습니다. 경희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 서울대는 해야지, 당연히. 서울대에서 요구하잖아요. 근데 하면은 뭐가 되죠? 동질 그룹에서는 또 인정을 받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어떤 대학에 내가 들어갈 거냐를 보고 할지 안 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지금 약대 간다는 학생 중에서 물리 안 하는 학생 꽤 많아요. 어려워가지고. 물리 원은 했어야 되지, 그래도. 약대 정도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화학생명에서 뭐 이제 점수가 1을 찍어야지. 물리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풍선 효과로 보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자, 과목부 핵심 역량은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과목부 학업 성취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과목 핵심 역량 요럽니다. 2015하고 2020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대표님 이거 의사소통 역량이 다 있네요. 자, 이거 잘 기억이 됩니다. 이것도 영어도 의사소통 역량 있잖아요. 말은 똑같지만 다르죠. 국어에서 의사소통 역량 뭡니까? 글쓰기, 글쓰기하고 글을 읽는 건데 영어는 뭐죠? 영어든요. 그리고 수학은요. 수학과에서 의사소통 역량은 뭘까요? 맞습니다. 수학은 뭐로 말하죠?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통계 도표를 읽을 줄 아느냐, 말할 줄 아느냐, 그걸 또 통계 도표로 해석할 줄 아느냐, 이게 나옵니다. 과학은 과학적 의사소통 뭐죠? 이게 당연히 실험이죠. 실험, 당연한 거. 이래 보십니다. 의사소통 회원 능력, 이게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시면 거의 다 똑같이 문제 해결이 다 똑같아요. 의사소통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국악과가 되게 많네요. 왜? 문화 향유 역량도 있네. 자기 성찰도 있네. 왜? 문학이 들어가니까. 문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붙여 놓으셔요. 자, 교육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교육부에서 나온 걸 쭉 몇 번 읽어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다는 거지.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모범 답안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자, 세특은 특기상과 행동 특성을 종합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기준에 따라서라.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평가 기준 나오죠?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수행 과제, 그리고 교과와 진로 연계수든지 할 수 있다. 자, 이거를 다 두드려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것만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거 같이 연결 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것만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진로만 쓰면 안 돼요. 교과와 진로를 연계해야 돼. 교과와 진로입니다. 진로만 쓰면 안 돼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 각각 하나만 써도 되는데 가능한 한 같이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보세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각 단원별로 다 나와 있어요. 자, 보요. 지금 소수자 차별과 청소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 인권 지수, 그래서 문제 양성 조사 해결 방안 제시는 이게 성취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딱 나오죠. 상중하. 이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 수행 평가에도 상중하가 있듯이 모든 그 단원별로 평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채집하셔야 돼. 그러면 채집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봐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국내 인권 문제, 세부 인권 문제 양상 조사 제시. 자, 조사 제시. 조사 제시해서 그건 뭐죠?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해? 다양한 방법으로.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문제 1번 조사만 있냐? 해결했냐? 해결도 다양하게 했냐? 이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조사를 뭐로 조사했니? 챗GPT 돌려서 조사했니? 신문 스크랩 했니? 책을 봤니? 논문을 봤니? 거기에 수도 달라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를 활동하는 방법이 있고, 자, 세팅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깨 한번 우수우수 합시다.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거북 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물 좀 마실게요. 자, 좀 이제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빠르면 빠르다 하세요. 예. 자, 세특 평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이 내용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제는. 한 5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니다. 이거 누가 계시지? 여기 이분 계시네. 이게 누구시냐면, 아, 이름이 안 나오네. 모르겠다. 그럼 제가 한번 할게요. 머리 이렇게 묶으신 분 계시는데 성함을 모르겠다. 왕레이나인가? 아, 맞나요? 네. 그럼 왕성민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집중력 있는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임. 학생 발표로만 진행된 수업에서 학기당 하나의 주제를 맡아 개인 발표를 진행함.
천주교의 전례와 동학의 등장에 대해 교과서의 역사 용어와 어려운 낱말의 뜻을 찾고 본문 요약 정리 및 관련 도서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여 판서를 설명함.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무슨 과목 같습니까? 한국사죠. 한국사입니다. 자, 한국사 세팅인데요. 자, 여러분 이걸 보셨을 때 10점 만점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10점 만점 손가락 펴십시오. 우리 1급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동시에 풉니다. 손가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빵점이에요. 빵점. 어우, 대표 너무 심하네요. 예, 심하게 말해야 여러분 딱 들어와요. 빵점. 왜 빵점이냐? 따라합니다. 개구라 시작. 채특은 개구라다. 개별성, 구체성을 나열했는데 이 아이만의 개별성. 자, 늘 호기심 앞에 이 아이만. 갑돌이는 갑순이를 집어넣어 봅시다. 갑돌이는 갑순이를 넣어도 이 말이 된다면은 이건 개별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나. 누구한테나 다 이 말을 다 붙일 수 있죠. 아니, 그래도 호기심 어린 애들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쓸 수 있잖아요. 이 아이만의 어디에 호기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 개구라, 그리고 지금 빌드업 같이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서 빌드업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어디에 호기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호기심이 진로에 대한 호기심도 됩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의사야, 뭐죠, 앞에? 그렇죠. 삼국시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늘 호기심, 아니면 조선시대 위생 시설에 대한 거, 이게 나와야 되지. 또 이 친구가 변호사야, 법조인이야, 뭐죠? 그럼 고려시대 노비안검법, 강정이었대,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 호패제도, 아니, 이런 것 나와야지. 여기 그건 제목만 줘도 돼. 구체적인 제목만 하나 줘도 개별성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없단 말이지. 이게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 너 사랑이 넘치니? 사랑이 넘쳐요. 추상적입니다. 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한. 이게 확실해야 돼. 개별성. 저 구체성이 있습니까?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없잖아요. 자, 그럼 또 맡아서 어떻게 했나요? 맡아서 과정이 없잖아, 과정. 이 주제를, 아까 말했던 와, 하소. 이 주제를 왜 했니? 주제를 어떻게 탐구했니? 그래서 배우 느낀 점이 뭐니? 하나도 없어. 이거는 뭐죠? 그냥 적은 거죠. 숙제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빵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제 자료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시 진로 진학 연수 직무 역량 강화 요거 했던 교사들 자료예요. 빵점 처리, 빵점 처리. 자, 여러분이 그 빌드업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아까 주제 나와야죠, 주제. 자, 수업에 임했다. 자, 수업에 임하는데 더 중요한 거죠, 뭐죠? 임하는 태도가 뭐다? 토론하고 발표하고 뭔가 해야 돼. 근데 요즘은 학 과목마다 수업 태도 다 적어주고 또 수업 내 활동이 두 개나 세 개를 적어줍니다. 수업 내 활동. 예를 들어서 국어는 비평문 쓰기 아니면 창작식 활동. 한국사는 뭡니까? 롤모델 찾기, 역사 속 인물 인터뷰하기. 활동이 다 있어. 다 잡아줘. 얼마나 좋아요. 그 활동 맞춰서 하면 돼. 근데 애들이 주어지니까 와가 없어. 활동이 이런 활동 때문에 했어요. 역사서 인물 탐구를 저는 그냥 유성룡을 했어요. 정약용 했어. 이게 호기심이 안 되잖아. 왜 이 인물을 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카이스트가 5년 전에 5년 전 맞죠? 총장님이 바뀌면서 자소서 1번을 바뀌었잖아요. 질문하는 인재를 만들겠다. 너가 평소에 가졌던 질문 만들어봐. 그 질문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말해줘. 그럼 이 친구 평소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등학교 와가지고 갑자기 탐구 역량을 키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어머님한테 계속 어필하세요. 초등, 중등 때 책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누가 아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 아이들끼리 서로 만들어 하면 팍 올라갑니다. 자, 주제 맞고 주제 이름을 적고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느낌이죠. 점은 달라집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뭐죠? 나온 거죠. 그 빵점, 빵점. 그럼 궁금하죠? 대표님, 그럼 빵점이란 말이 뭡니까? 이 친구 한국사가 1등급인데도 1등급에 빵점 쳐야 됩니까? 아니죠. 1등급, 1등급 남아요. 근데 뭐죠? 종합적인 평가할 때 그 1이랑 숫자가 1답지가 않다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해되셨나요? 근데 세특이 좋아. 그럼 동일한 애들한테 딱 비교했을 때 똑같은 1등급이지만 얘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또 볼게요. 자, 이거 나오죠? 왜? 그 어떤 노력이냐? how. 그래서 뭐니?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니? 그래서 이거를 와, 하, so.
탄우가 아니고요. 와하소입니다. 시작. 와하소. 우리끼리 만났는데 개구라 와하소를 알면 제 강의를 들은 겁니다. 자, 다시 해봅니다. 시작. 와하소. 아, 우리 새로운 방언을 배운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와만 되면 돼요. 와만 되면 소는 절로 이루어져. 하우는 요즘 논제 잘 돼 있어요. 챗GPT가 다 갖고 와. 근거를 다 갖고 와. 논문까지 다 갖고 와요. 읽으면 되거든. 근데 읽을 시간이 없어. 읽을 힘이 없어. 읽을 줄도 몰라. 책을 안 읽으니까 논문 누가 읽어, 애들이.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면접 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앙대 이상 가려면 면접 준비를 위해서라도 독서시켜야 된다. 그리고 질문해야 된다. 면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시간을 만드세요. 자, 세특은 뭐다? 개굴하다. 개별성은 뭐냐? 호기심이다. 이 호기심이 학교 단원의 호기심이어도 됩니다. 진로와 상관없어도 됩니다. 진로와 상관없어도 돼요. 진로와 상관 있으면 되고 또 학교 과목에서 구체성은 탐구 역량, 근거가 책, 논문, 강의 또는 토론, 토의, 실험, 신문 스크랩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가는 거. 개구라 꼭 기억합시다. 자, 이번 한번 이제 세트평가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 또 누가 읽냐면 제가 이경희 선생님 보이십니까? 예, 네, 보입니다. 예, 한번 엄청 깁니다.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글의 내용을 카드 뉴스로 정리하여 발표함. 미세먼지의 종류와 원인 및 현황, 과제 등을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로 정리하여 발표 자료로 활용함. 조언과 협력하여 토의한 후 내용을 정리하여 바람과 기압, 지구 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 발표함. 내용에 어울리는 적절한 이미지와 가독성이 높고 핵심을 드러내는 텍스트를 제시하여 청중이 집중할 수 있는 발표를 함. 이후 호흡이 10년을 더 살게 한다라는 책을 읽으며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이를 독후감으로 작성함. 책의 내용을 학교의 교실 상황에 적용하여 물청소와 습도 조절의 중요성을 떠올리고 산화 환원 반응이 염증 반응과 어떠한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결론을 작성함. 그렇죠. 아주 잘 읽으십니다. 22기 우리 성심들 아주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보세요. 학교 수업에 있는 거 다 나왔어요. 뭐 했죠?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표의 방식이 단순 말이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따라서 여러분, 발표의 내용이 말로 하느냐, 도표로 하느냐, PPT로 하느냐, 프레이즈로 하느냐, 영상 만드느냐 따라서 이 친구의 학업 역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또 나오죠. 협력 토의했잖아. 또 발표하고, 그걸 또 맞는 또 텍스트. 청중이 집중해서 발표했고, 또 뭐죠? 책을 읽었잖아요. 독후감도 쓰고. 그러고 나서 이걸 또 스킬, 활용했죠. 교실 상황에 맞게끔. 학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자, 이게 몇 점짜리입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펴볼게요. 하나, 둘, 셋. 예.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함정이 빠졌습니다. 자, 이 과목이 뭘까요? 과학이죠. 과학 안 했잖아요. 저 말 안 했잖아. 영어입니다, 영어. 빵점, 빵점.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동국대학교에서 빵점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왜 빵점 처리했지? 여기 영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가 말씀드렸잖아. 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게 지금 세특의 진로하에 모든 과목을 세특으로 도배하면 안 돼요. 과목이 나와야 된다고. 과세특, 과목세특은 과학이 나와도 이 영어가 없어. 빵점. 그럼 이 친구 영어가 막 1.0이야. 1.0이라 할지라도 뭐다? 그거는 1.0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동들 하나 있을 때.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친구 나중에 영문학과 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놓고 영문학과 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빌드업을 해봅시다. 영어 과목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영어 과목은 의사소통 역량도 있어야 되고 문법, 단어, 어휘, 발표 다 있어야죠. 딱 좋은 게 있죠. 책. 뭐를 읽었다? 그렇지, 영어를 읽으면 되죠. 그리고 영어로 독후감을 쓰고 영어로 발표하면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또 뭐가 있죠? 이유가 없잖아. 미세먼지 원인 없잖아. 이걸 왜 했죠? 또 그러고 보세요. 영어든지 모든 과목은 다 비교 분석 따라합니다. 시작. 비교 분석. 미세먼지를 조금 더 영어적으로 하면 외국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외국 신문이나 외국 뉴스를 통해서 끌고 왔다 해주면 좋아요. 그럼 이 아이 영어적 역량이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접학성이 같이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전공 접학성만 써도 돼. 자, 전공 접학성만 쓸 수 있는 거는 탐구 과목이죠. 탐구 과목.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 영문학과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전공 접학성도 쓰고 학업 역량도 쓰고 싶다면 영어적인 내용이 뭔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세먼지 외국 방송, 외국에서의 방송 빈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방송 빈도를 보고 영어권은 미세먼지를 일주일에 몇 번 반복함으로써 미세먼지 준비가 돼 있구나.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죠, 문화. 영어권, 영어에서 다루는 게 영어와 영어 문화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빌드업을 시켜줘야 되고요. 또 보세요. 교육학과 학생입니다. 교육학과. 자, 전두희 중요합니다. 경험과 도구적 관점으로 현대 수학 교육을 교육학적으로 현대 수학 교육을 바라보았네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정말 실생활에 쓰인지 조사했어요. 조사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수학이 적용된다 결론 내림.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실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문제만 풀기보다는 직접 지식 활용 경험을 한다면 실생활에 연계하기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에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장기적 기억 나오죠, 여러분? 롱텀 메모리에서 LTM 나옵니다. 자, 수학을 포인하는 학생들 적을 것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일을 발표했다. 이야, 어떻습니까? 아까 읽어봤잖아. 이거 수학도 나왔잖아, 선생님. 대표님 현대 수학 교육을 바라봤고, 야, 이 수학을 어떻게 교육학적 관점 냈네요? 빵점.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거 읽어보셨죠, 여러분?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가이드북. 빵점 처리한 거죠. 안 나타난다요. 수학적 역량도 안 보이고, 교육학적 역량이 나올까요? 별로 없어요. 왜? 보세요, 여러분. 수학이 정말 실생활에 쓰이는지 간단히 조사했고, 실생활에 적용된다. 이거는 중학생들 수준이지. 중학교 때 우리 뭡니까? 이거 사인, 코사인 배워가지고 거리하고 나무 높이까지 다 쟀는데 이걸 지금 고등학생이 수학 교육학과 가는 애가 이걸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빌드업을 뗄 것입니다. 빌드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학과잖아요. 수학과 연계시키고. 수포자들을 언제부터 애들이 수학을 포기하는지 통계치를 갖고 와야지. 그쵸? 그리고 왜 포기하는지 보니까 어떤 단원이 너무 어려워. 그럼 그 단원을 어떤 학년 때 배치할지를 연구하는 게 교육학과예요. 그럼 수학계 단원이 나오잖아. 또 맞죠? 그리고 통계가 나오잖아. 이게 없어.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또 어디야?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학교에서도 이렇게 쓰는 학교가 많다, 적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깜짝 놀랐냐? 한문학과 간다는 학생인데 수학 선생님이 진로와 연결시키래. 아니, 왜 한문학과 관련 아이들한테 수학 과목인데 한문학 진로와 관련된 걸 만들으래요. 머리 돌겠죠, 여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은 수학만 잘하면 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진로의 전공 접학성에 완전히 뭐가 있다? 갇혀져 있다. 그래서 교수 편기, 교과과정 수업편제. 자, 개구라에서 부채성은 와하수. 학진공 따라하면 시작. 학진공. 학업, 진로, 공동체. 학진공은 그냥 보편화된 내용입니다. 근데 옛날처럼 전공접학성 또 뭐 있죠? 우리 학업 역량, 적공접학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네 개로 보는 대학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학진공으로 보면 다 그냥 맞춰집니다. 그래서 따라하면 시작. 서사가 있어야 돼. 서사는 역사입니다. EI 역사. 역사에는 뭐가 있다? 땀이 있어야 돼. 그냥 챗GPT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아주 멋있는 내용이 많다 해서 되는 거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이 그래야 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우리 이런 말 하죠. 그러면 대표님, 학생부 종합전형 일관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관성이 필요하면서도 다양성이 같이 있어야 돼. 따릅니다. 다일. 시작. 다일. 다양성과 일관성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만 팠어. 이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양성과 일관성이 같이 갑니다. 자, 볼게요. 자, 와서. 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왜 했니? 창찰동과 수업에서 나오는데, 이거 시사 이슈나 전공 관련. 자, 첫 번째는 이 안에서 갖고 와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how는 책 논문 강의가 1등, 그 다음이 2등. 또, 그래서 네가 생각했던 거, 제일 처음 생각했던 내용 어떻게 바뀌었니?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태도적으로. 그러고 나서 추가활동, 요 와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되구나. 그럼 뭐죠, 여러분?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근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따라합니다. 쉽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여러분. 입학사정관 전형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들고 갔어요, 직접. 이만큼. 그걸 냈어요. 다 찍어가지고 만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는 학교 바깥까지 가야 되니까. 바깥까지 가서 자기가 내는 탐구 보고서 다 모아서 다 내야 돼요, 여러분. 미쳤죠? 없어졌잖아. 없어지면 얼마나 제가 힘이 났겠습니까? 껌인데. 따라하는데 지금은 껌이다. 시작. 지금은 껌이다. 껌이야, 껌. 근데 아직 익숙지가 않았어. 그렇지. 익숙지가 않았어. 자, 보세요. 자, 이 평가하는 방식 중에 보세요. 대학 레벨별 평가합니다. 야, 인서울 대학이, 상위권 대학 이렇습니다. 있음, 했음, 배움, 활동, 정리, 노력, 풍부, 극복, 탐색함. 인서울 대학 20개 대학, 인서울 20권 대학, 우수함, 제시함, 충분함, 돋보임. 아, 이런 글이 있구나. 상위 5개 대학, 뛰어남, 탁월함. 아, 이걸 따라합니다. 평가어 시작. 평가어. 이런 거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계속 뭘 했죠, 여러분? 와하수를 받지 제가 평가를 받나요? 아무리 우수해도 우수한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평가에 매몰되면 안 돼요. 또 봐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그 입시단체입니다. 자, 1등급, 3등급에서 써주는 표현 이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의지를 불태우며 해결 방법을 찾을 때 고민하는 끈기 있고 수학하는 효과를 매우 좋아하며 수학 문제를 푸는데 8자를 적어줍니다. 그런데 1등 더 추가해 주려면요.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최선의 해결책 찾는 비판적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선언적, 그죠? 평가. 의사소 능력 탁월하다. 아, 이게 들어가야 된다. 조금 더 우리한테 의대반 들어오려면 이렇게 합니다. 평소 숙제 산업에 관심이 많아. 이거 지오지브를 익혀서 접수림 방정 시 뉴턴법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이 실금 구하는 방법에 탐구해서 했습니다. 조금 더 높이면 피보나치 수율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독서활동이 넣어줍니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서울권 대학 스카이 의대 이렇게 합니다. 뭐죠 여러분? 여기서 와수가 있나 없나요? 와서도 없고 개구라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화려한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자면 화장빨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말한 거 아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웃는 사람이 많지? 무슨 말이냐면, 세특에 번지런 말을 하지 말고, 과연 이 친구가 이걸 평소에 관심 많다면, 뭐 왜 관심 많은지가 딴 데 나와야 돼. 이거 지오집으라는 이제 속대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를 왜 했지, 이 친구가? 그죠? 내용이 없어. 이건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적어줘요, 여러분. 그 아이만의 관심이 있다면 음악 시간에 배우는 화음을 조화 수율로 해석했다. 대단하네. 그럼 이 내용의 과정이 좀 더 나와야 되겠죠? 없어요. 그냥 대충 적어준 거. 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서울대인데 고대 가는 학생부를 다 모았습니다. 보십시오. 얘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서울대인데 고대 떨어진 애들은 학생부가 없습니까? 1단계, 2단계 떨어진 애들도 1단계를 합격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1단계 합격한 애들은 무조건 학생부 다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퍼센트 들어간 거고 면접 통과도 된 거잖아. 그러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안 좋은 애들이 떨어진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부를 가지고 합격자 학생부가 정답은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다 달라요. 합격자 학생부의 이 부분은 좋지만 이 부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걸 다 종합지를 보는 건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합격자 학생부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그 중에도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량화된 기재 프로그램, 학생부 프로그램은 채택을 적어준다 프로그램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거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는 챗GPT와 다 똑같아요. 그 아이만의 개구라가 보이려면 그 아이만의 관심, 노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중심, 키워드 중심이 특히 평가 키워드 아까 말했죠. 평가 키워드 탁월하다, 훌륭하다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훌륭하다, 탁월하다는데 오히려 선생님만의 독특함. 이제까지 받은 학생 중에 최고로 수학에 관심이 뛰어난 학생. 이 말이 더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그 말을 써준다면 진짜 선생님 교감이 되네 있지. 별로 이런 의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있죠.
선생님, 전공 관련 키워드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전공 관련 키워드 챗GPT 치면 다 나옵니다. 뚜루룩 나옵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뭐죠?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거 없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까? 고려대학교는 전공 관련 키워드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키워드를 왜 했지? how, 어떻게 했지? 그래서 와서가 없는 전공 관련 키워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뭐합니까? 다 챗GPT로 관심 있는 거 패시브 하우스 딱 치면 다 나옵니다. 패시브 하우스 정의부터 이게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다 정리해 올려놔. 근데 왜 했는데? 쉽죠? 그냥 뭐죠? 애니 절감 때문에요. 그 누구나 쓰지. 오히려 더 깊은 호기심이 나오고 그리고 배우 느끼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세트는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안 돼요. 평가 키워드나 전공의 키워드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학생 수준을 맞춰야 돼. 애가 3등급인데 내용은 완전 대학원 수준에 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학에서는. 일단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의심으로 받아주겠죠. 그래서 면접 때 나오죠. 면접 때 바로 합니다. 그래서 뭐냐, 서강대학교는 뭐가 없죠? 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거든. 그네들이 엄청나게 부풀리는 거야. 서강대 가려면 합격할 수 있거든. 서강대는 안 보니까, 면접을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나중에 라인 잡을 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관점을 가지냐? 이제 거의 평가하고 같이 움직이죠. 자, 대학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바뀌어졌잖아. 학업 역량, 전공 접학성, 인성, 발전 가능, 이 발전 가능성이 다 흩어진 겁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독자적 영역 아니에요. 학업 역량에도 이 친구 성적 올라가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진로도 점점 좋아져, 발전 가능성이 있고, 공동체 역량 점점 좋아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없애버렸어. 자, 보세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탐구력입니다, 탐구력. 탐구력, 진로 탐색 활동 경험, 탐구력. 협업과 소통 능력, 탐구력. 따라서 한마디로 학진공의 핵심이 뭐다? 탐구 역량. 따라합니다. 시작. 탐구 역량.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은 세대 분들은 탐구 생활이라고 아실 겁니다. 아, 모르구나. 저와 같은 세대가 아니구나. 탐구 생활은 뭡니까? 방학 때 나왔잖아요. 탐구 생활. 그거, 하다 죽는 줄 알았어. 재미도 없고, 이거 맨날 뭐 찾다가 다 뺏기고. 그 탐구 생활이에요. 탐구 생활. 좀 탐구력이 있는 아이를 뽑는 겁니다. 이게 그럼 탐구력이 중점이죠. 탐구력.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 과목을 잘 선정해라는 건 다 알 거고. 그래서 전공 접학선의 용어가 계열 접학성. 그럼 지금은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다. 근데 전공 접학성, 계열 접학 같이 쓰는 데도 많아요. 그 중심에는 탐구력 따라합니다. 탐구력 시작. 탐구력, 탐구 시간을 따라서 뭐 한다. 질문이 많은 아이는 어디로 보내나? 그렇죠. 어디로 보낸다? 특목고로 보내라. 일반고는 성적 올리기 바쁘니까. 그쵸? 못하잖아. 탐구력이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중 아이들한테 탐구 생활, 탐구력을 하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대학마다 학점평가 요소 달라요. 보세요. 위쪽 대학, 서영고 소성하니까지는 뭐죠? 학업 역량이 좀 더 많은 같이 보이죠. 학업 역량이. 왜 그럴까요? 내신이 좋은 애들이 오니까 1.6등급 안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뒤에는 봐요. 그 밑에 준경 외시부터 건동홍 15개 대학 중에서 딱 중간 잘랐을 때 중앙대부터 학업 역량 여기 뭐죠? 탐구형은 진로 역량이에요. 경희대 진로 역량 왜? 네오는행 성수 전형이 뭐죠? 일반고 특목을 같이 뽑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학종을 뽑을 때 투출액이냐 원출액이냐 원출액 즉 일반 특목고 같이 뽑는 게 원출액이고 투출액 일반고 중심 특목고 중심을 따라서 보는 요소가 다르죠.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동국대를 가는데 동국대 봅시다. 뭡니까? 이거요. 전공 접합성이야. 그럼 이 친구 내신이 부족해도 전공 접합성을 엄청 올려야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렇다고 과목 세특을 진로만 써버리면 떨어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를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학생부 빌드업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자, 어깨 한번 더 해볼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여러분 사전 투표했습니까? 아하, 안 하신 분도 계시네. 배신자. 어, 대구가 사전투표가 제일 떨어졌죠? 아이고, 진짜네. 사전투표가 뭐, 제일 높은 데가 어디더라? 전라도. 저는 전라도 친구들이 많고, 저희 자영도 전라도 강주군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도를 좋아합니다.
이게 뭐죠? 지역 발음이에요. 지역 발음. 저는 모든 나라, 도시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빌드업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빌드업 할 때는 오늘 항상 한 게 연계입니다. 연계 확장 심화. 뭐라고? 연계 확장 심화. 연계를 수평, 한 해에 같이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횡단, 평가, 횡단 연계라고 수직적으로 종단, 평가, 종단 연계랍니다. 근데 연계는 뭐냐? 교과 간에 과목끼리 연계도 있고, 창체와 교과, 창체와 교과, 또 창체와 창체도 할 수 있어요. 놀랍죠? 자율활동하는 거를 진로활동에 할 수 있습니다. 확장이란 뭐는 깊이입니다. 학문간에 좀 더 깊이 들어오고 심화는 주제가 더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실제로. 왜냐면 학생이 만약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럼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 정해놓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학교 밖 학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학교 밖 학생을 계속 끌고 갔냐? 간다면 이 주제가 되게 깊어지거든. 맞죠? 아니면 학교 밖 학생을 예전에는 선생님 제가 통계치를 봤는데 이제는 뭐냐? 논문을 가가지고 학교 밖 학생들의 범죄 아니면 학교 밖 학생들의 이탈 아니면 우리 만 18세가 되면 그 보호소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자료를 좀 더 깊이 보고 또 그 어떻게 외국에서 어떻게 봤는지 점점 이어져. 이게 심화입니다, 심화.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지만 항상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갈 만한 걸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계속 관심이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물리원 교과서 나오죠. 추진모터 이 나오죠. 조별 모임. 그리고 베르누이 방식과 이거 마그네스 맞죠? 마그누스 효과 직접 만들어봐. 그러니까 이과는 뭔가 만드는 게 나와야 돼. 해보니까 뭔가 만드는 게 없으면 실험인데 실험도 안 되면 뭐죠? 맞습니다. 선행연구 자료 조사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교는 실험을 못하니까 어떤 외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외부에 데리고 가서 실험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연구해 놔야 되죠, 여러분이. 어떤 고등학교 하면 좋겠다. 보세요. 일부러 한 달간을 만들어 줍니다. 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일부러 땀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이게 하루 만에 끝났는지 한 달 걸린 거 어떻게 알아? 일부러 적게 해줘.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고쳤다. 시행착오 엄청 했다. 그래서 이렇겠다. 요 밑에가 안 적어도 돼. 솔직히 이 둘은 밑에 두 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있는 말 중에서 있죠. 여러분 결과 평가 안 쓰셔도 됩니다. 평가는 우리가 할게요. 제발 구체적인 것만 적어줘. 가정만 제대로 적어줘도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평가를 탁월하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안 적어줘도 이것만 봐도 오, 요놈 자식 정말 열심히 했는데 호기심 있네. 여러분 평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평가어를 보고 평가한다. 바보 등신하면 안 되구나. 바보입니다, 바보. 그는 입사관이나 그 위쪽 입사관이나 전임 사정관이 그렇게 안 배워요. 본인들 스스로가 평가를 하도록 배우지. 평가를 보고 평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이걸 줄이면 좋죠. 자, 그래서 저는 또 독서입니다. 독서를 우리 여러분 이제 7번에 보면 독서 활동 사항이 이제는 미반영이잖아. 그죠? 애들 그렇게 책을 안 읽잖아. 자, 이 친구 보세요. 학과 연구자 어떤 금속을 해볼까? 그러면 금속 관련된 거 있고, 아니면 전자제품이 되면 반도체를 해보는 거야. 플라스틱은 고분자야. 아니면 세라믹 쪽으로. 무슨 말이냐면 학 과목을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내가 이 학 과목이 뭘 공부하는지 알고 그 단어를 잡자 이것 뜻이고요. 자, 독서 기반에서 이렇게 자동진 다 쓰죠. 교과시트 종합 의견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책이 들어간 학교가 있을까 없을까요? 딱 몇 군데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뭐다? 그 선생님이 입시를 아는 거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그 인성적인 측면만 열심히 적어주잖아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는 있지만 약하죠. 왜? 내신이 인성이니까. 출결이 인성이니까. 그것만 되면 돼. 굳이 거기에 애들한테 뭐 착하다, 뭐 수업 잘 지킨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내용들, 공부한 내용, 진로 찾는 거, 책 읽은 거 적어주면 됩니다. 종합 의견이기 때문에. 됐죠?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이걸 많이 봅니다. 독서를 예전 우리가 이제 독서가 들어갔을 때 독서를 활용 정보 39번을 봤습니다. 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는지 그를 전공 역량이나 지원 동기 학업태로 전공 쪽에 독서를 엄청나게 봤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 전공 역량이나 학업 역량 높이는 방법이
책을 쫙 펼쳐야 되죠. 그 빌드업입니다. 그럼 우리 애들한테 책 읽고, 그럼 여러분 다 책 도서 목록 다 갖고 있죠? 그쵸, 다 갖고 있잖아. 그거 붙여놓으면 돼. 근데 그거는 형식상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읽어도 돼.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돼요. 책 한 권을 제대로 읽고, 뭐 한다? 그 다음 읽고 싶은 책이 나옵니다. 책 읽는 방법 다 알죠? 이 책의 저자 시리즈를 읽고, 이 책과 반대되는 책, 이 책과 비슷한 책, 무궁무진하죠, 여러분. 근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보기에, 아, 여기는 입시를 할 줄 아는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서 목록을 만들어 붙여놓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동국대학교나 건국대학교 모든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에 뭐가 있다? 면접 문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면접 문제는 왜 하죠,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세특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3학년 동아리인데, 자, 창치활동의 질문 동아리에서는 했는데, 수학이 어떻게 연관되는 구체적인 예를 해라. 아, 그러면 동아리 응용 수학 연구반에서 수학의 연관성을 찾아봤다고 적어놨잖아. 이 친구 어떻게 연관되는지 없는 거야. 자, 수학의 이 원리가 사이클로도 곡선에, 수학의 이 원리가 지붕 처마에, 이렇게 연결 적어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AI 음성 인식의 제작 경험이 있는데 어떤 원리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제작 과정. 아, 그러면 구체적인 과정을 좀 적어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질문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은 세특입니다. 자, 연극 동아리 작가로 활동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역할이 뭐니?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스타 들어봤죠? STAR, 스타 방식. 스타, S가 뭡니까? S가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었니? T, 태스크, 어떤 뭐죠? 역할을 맡았니? 액션, 어떤 일을 했니? 구체적으로. R, 리절트, 그 결과로 뭐니? 이게 와하소죠, 와하소. 스타 방식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하소나 스타 방식 여러분 맞는 방식으로 세특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진로 활동해 보세요. 공정한 언론 환경을 위한 제언이라는 심화 보고서 작성인데 말해봐. 이 내용이 없어. 내용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공정한 언론 환경을 제언인데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추가 질문 이런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언론 환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정한 언론 환경을 위해서 첫째, 시민 감시단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둘째, 이 내용을 어떻게 한다? 공정한지 안 한지를 뭐 한다? 시민 모니터링 말고 외국 사람들의 그거 외국 사례를 좀 더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이번에 이준석의 그 뭐,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죠? 대선 후보 토론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 내가 디스하는구나. 아, 맞네. 이러면 선거운동에 위반이 되는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게 공정하지 않지. 또 보세요. 진로 관련 실험 활동으로 바이오마커 관련 실험을 통해 본인이 추가적으로 깨달은 바 나오잖아요. 안 깨달은 바가 없었단 말이잖아. 바이오마커 실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거, 그걸 또 컴퓨터 공학과 그래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과목 세트 보세요. 너 사회문화 시간에 한국 교육 불평등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안했는데 자신 있어?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줘라. 여러분 보세요. 진로와 직업은 뭡니까? 교양입니다. 교양. 그것도 물어봐요. 노인복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니? 와가 없잖아. 어떤 방향을 원래? 구체화가 없잖아.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와하소가 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빌드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빌드업 노인복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뭘 수집해야 됩니까? 1번 우리나라 노인의 나이 연령. 맞죠? 노인연금 받는 사람 요즘 65세가 되면 너무 좋아하세요. 왜? 무임승차 가능하거든. 맞죠? 그러면 노인 연령을 높일 거냐 말 거냐 막 싸웠잖아. 그럼 정년 연령을 내릴 거냐 높일 거냐 다시 나와야 되죠. 또 뭐죠? 이분들이 받는 금액이 정말 일정 생활이 되느냐 안 되는지. 또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엄청나게 따지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빌드업을 생각해 볼 때 항상 비교 분석의 외국 자료, 또 국내 계속 비교해야 돼. 자, 프로그램 기초를 들었는데, 너 의생명공학번도 이걸 왜 했니? 맞죠? 과목 선택이 왜 했을까, 여러분? 당연하죠. 프로그램은 뭐죠, 여러분? 확률 통계입니다. 확률적 사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 데이터 분석적인 사고력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왜 필요했죠?
2020년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나온 것이 뭡니까? 통계였잖아. 언제 확진자 되고 어떻게 된 거 다 해가지고 그때 수학이 엄청나게 뛰어난 역할을 해줬죠. 전염병 확산 속도까지. 자, 심화 수학 1을 했는데 너 왜 선택했니? 아까 그거였죠. 너 학통 안 하고 이걸 왜 했니? 이거죠. 심화 수학을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학통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신 때문이죠. 미적분도 해야 되죠. 맞잖아요. 미적분 해야 되고, 그 다음 학통도 해야 되고, 기하도 해야 돼. 기하는 괜찮은데, 미적분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미적분 하나만 하자. 학통하지 말자. 그런 애들이 꽤 많아요, 지금, 우리 학생도. 저는 하라고 했는데, 얘는 안 했어요. 학통만 합니다. 그럼 학통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그래야 뭔가 말이 나오죠. 자, 따라합니다. 하다. 시작. 하다. 아까 뭐 배웠죠, 여러분?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때 창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구제역이 나왔어, 구제역. 자, 그러면 구제역을 우리 친구가 만약에, 구제역이지. 경제학과는 어떻게 하면 이거죠. 경제학과. 제일 오른쪽. 구제역이 과연 국민 경제 산업에 어떻게 미치지?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게 경제학과 입장입니다. 구제역을 컴퓨터 공학이나 뭐죠? 이렇게 인공지능 쪽으로 학성 경로, GPS죠. 학성 경로. 또 뭐죠? 저는 수의학인데요. 병에 대한 연구. 이게 뭡니까? 구제역, 이 자체 생명공학적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딱딱딱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라 하더라도 구제역을 이걸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면 되죠. 근데 과목이 뭐냐가 중요하죠. 과목이 생명과학을 하는데 구제역인데 이걸 했다.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생명과학에서 구제역이 나왔으면 이걸 공부해야지. 맞죠? 근데 이 친구가 통합사에서 구제역을 했다면 이게 나와야 되죠. 과목의 성격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근데 애들은 그걸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과목에 이게 나왔으니까 그거 다 자기 진로만 써. 그러면 자기 진로도 쓰고 두 개 쓰면 그리고 다양한 문제 해결 아까 배웠잖아요. 상중하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제가 하나 학생을 여기 빠졌는데 학생이 그 혈액원 갔어요. 혈액원 가서 뭐 하니까 혈액 시스템이나 저장 시스템을 듣고 왔대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자, 간호학과 학생은 당연히 헌혈했다. 그럼 뭘 하면 되죠? 헌혈이 몸에 좋은지, 왜 건강에 좋은지, 아니면 인수 공통 감염병이 뭔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간호학과 가가지고, 간호 동아리 가가지고 혈액원 간 거예요. 이만큼 나왔어요. 아, 쓸데없는 데 갔다 왔어요. 쓸데없는 데 갔다 왔나요? 아니죠. 여러분, 모든 학교 활동은 의미 없는 활동은 없다. 따라합니다. 시작. 의미 없는 활동은 없다. 그 의미를 찾는 게 이 아이의 역량입니다. 그냥 가서 열심히 듣고 해도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 가서 보니까 혈액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에서 전원이 끊기거나 혹시 오작동으로 해서 이게 이 저장된 혈액이 망가지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그거를 대비하기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어떻게 하고 있지?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면 되잖아. 그게 없었잖아. 그렇지 않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친구는 또 광고공부학과 가는 학생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간호 동아리 가서 또 갔다 왔어. 뭐죠? 그걸 적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자신의 진로를 쓰려면 요즘 헌혈 인구수가 줄던데 헌혈을 어떻게 광고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홍보 쪽으로 돌려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진로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 보입니다. 근데 진로의 시각이 없다 하더라도 가서 열심히 배운 거 그대로 잘 적어놔도 학업 역량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창체 부분은 진로 부분이 거의 다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진로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사로잡힌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창체 활동이 자율활동입니다. 환경봉사부 차장 캠페인, 자치회 회장 학급 분위기 조성, 주도적 태도, 책임감. 밑에 1인 인력화 프로젝트에서 학사 일정 담당, 게시판 일정들 기입, 자발적으로 또 명언 추가로 했고, 또 후배들 1대1 상담, 국어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후배들에게 진작에 경청하고 있다. 자,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밑에가 좋죠. 위에 건요. X입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말한 거예요. 왜 X죠, 여러분? 그럼 이 X라는 걸 가지고, 그럼 이 친구 공동체 역량은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구체하게 돼요. 자, 주도적 태도다, 최선, 책임감. 그리고 구체적인 1대1 상담에서 어떻게 했는지 뭔가 그래도 내용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 친구 했는 내용들을 소소하게, 그러니까 뭐죠? 자질구레한 게 아닙니다. 특징이 있는 활동을 좀 적어줘야 돼요. 또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한번 누가 또 읽어볼까요? 우리 유현재 선생님 보이십니까? 모델 같다, 우리 유현재 네, 선생님은. 잘생기셨네. 네, 선생님, 이거 한번 감사합니다. 읽어주실래요? 신문 제작. 네, 신문 제작 국제무역에서의 비합리적인 거래에 호기심을 갖고 경제부 부원으로서 1학기 학교신문의 전망 이론에 대해 분석한 기사문을 작성함으로써 국제경제와 무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임. 전망 이론은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이론임을 설명함. 이를 국제무역에 적용하고 가상의 국가 A를 가정하여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손해를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국가에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을 설명함. 전통적 경제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의를 밝힘으로써 국가 차원에서도 심리적인 요인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독자에게 알림.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제가 힘이 좀 덜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읽어서 좋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동아리에서 관련 탐구활동 통해 전공 관심도를 드러냈다. 자, 신문 제작에서 국제무역 비협력적인 가래. 어떤 그 뭐죠? 나라는 좀 더 좋고 어떤 낮추고 이렇게 비합리적인 거래가 있더라. 최근에 있는 그 누구죠? 그 사람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죠. 트럼프가 관세 엄청나게 했다 갑자기 사법부에서 이거는 월권이야. 난리 났죠. 이게 좋은 주제죠. 우리 학생들의 국제무역이나 국제정치나 또 우리 정치외교학과나 법학과들은 최고입니다. 근데 경제부 부원으로서 1학기 학교신문에 전망이로 분석한 기사문 작성에서 높은 일을 나타냈고 전망이론은 이런 이론입니다. 이를 국제무역에 적용했죠. 그리고 또 이 시뮬레이션 돌렸어. 그리고 전통적 경제를 설명하는 부분을 전망이로 설명해서 의의를 밝혔어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도 심리 요인이 중요하구나 했습니다. 잘했죠? 자, 이게 중앙대는 통할까 안 통할까요? 중앙대는. 저는 안 통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에서 보여주는 수준의, 그러니까 모든 합격자가 다 나오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동국대는 좋다는데 저는 아니다. 동국대 정도. 중앙대 소성강까지 가려면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까? 당연하죠. 이 비합리 거래 호기심 요 부분을 정도 가져야 돼요. 국제무역 비합리 거래를 어떻게 신문, 또 특히 영어 신문을 통해서 계속 모아온 자료를 가지고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영어 실력 나오죠. 이 친구가 전망 이론에 대해서, 전망 이론 혼자 했나요? 저 혼자 했잖아. 뭔가 학술적 공부를 혼자 한다, 안 돼요. 책이 나오든지 논문이 나와야 돼. 근거가 없잖아. 혼자서 분석했다. 어렵죠. 그리고 가상의 국가일을 가정해서 심을 돌렸어요. 자, 그러면 이 놀린 것이 본인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결정 내린 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실님한테, 친구들한테 토론했나요? 없죠. 전통적 경제 이론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뭔데? 없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좋아. 동국대는 좋아. 근데 저는 중앙대나 서성안까지 가려면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대학교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지. 그 위에까지 통한다? 아니, 그래서 이게 항상 움직여 봐야 돼. 제가 말씀드린 건 근거가 없어.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다 작성했어. 근데 뭔가 추가적인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이건 좀 아쉽다. 근데 이걸 직접 동국대학교는 올리고 나오죠, 이게. 간접 연관인 동아리에서 전공 관심도죠. 구체화는 없어요. 관심도지. 깊이는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정도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지.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자, 이제 다 끝나가면 되고. 이게 경북대학교에서 나온 건데 참 잘 돼 있어. 제가 몇 번 합니다. 여러분, 모기가 있네요, 이제. 빨리 왔다. 잘 보세요. 자, 세특은 현재의 학업적 성적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주는 게 아니다. 미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영어 컴피턴시에는 뭐가 있다? 미래가 들어가 있어요. 미래 발전 가능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발전 가능성이 다 들어왔다 보면 됩니다. 자, 문학. 수업 때도 가장 모범적이야. 전문을 미리 읽어와. 수업 때도 좋네. 성실해. 작품에 대한 감상품이라 비평하는 데 탁월해. 됐죠? 말해야지, 여러분. 빵점이죠. 뭐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 빵점 이거 놀라죠? 놀라야 돼요. 빵점, 빵점. 또 보세요. 근데 문학 작품 같은 작가의 개성을 이해해. 작품 감상.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품, 장문상에 맞게 조직, 통일성, 응집수 갖춘 글을 써서 문학이니까. 이게 문학적 역량이잖아요. 국어의 변천을 잘 이해해서 옛문학의 작품 능력이 뛰어나고 선인들의 가치관과 표현 방법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타당한 근거 제시 글을 쓰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한다. 자, 이거를 이렇게 올립니다. 어떻게? 요거는 그대로 나왔어, 이 사람은. 요겁니다. 본인들은 이게 괜찮다는 저는 빼버렸는데, 경북대는 요거 밑에 겁니다. 그 예로. 자, 타고난 역량이 있는데, 제가 빵점 처리했잖아요. 바꿔버린 거예요. 예를 적어준 거예요. 이 예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다시, 앞에 보면, 그럼 역량 가지고 있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탁월한 역량이 가지고 있습니까? 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지고 다시, 예로. 혈의, 혈의누, 무정, 수업 때 배웠던 거를 읽고, 자, 요거에 대한 이 친구의 평가가 있죠. 문학이니까 평가가 나오잖아. 또 무정에 대해서 계몽에 당해서 말하지만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어. 또 평가 있죠. 여기 한 단계 근거를 좀 더 구체화 적어준 거예요. 됐나요? 하나 더 할게요. 근데 한 단계 더 발전된 거 보세요. 나오죠. 이 부분 끝입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고 보면 문학 이론에 대한 것에서 문학 작품의 외제적 접근을 접하고 작가의 삶과 작품의 관계적 관점으로 감성을 친히 문학론, 작가들의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작품 활동에서의 사회적 구속성을 바탕으로 작품 재해석, 감성폭을 확장, 그 결과를 이렇게 발표, 동료평가 책을 발표.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다시 천천히 봐요. 다 추상적, 추상적, 추상적. 근거를 뭔가 있어. 여기 머물지 않고 이제 뭐다? 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게 나오죠. 더 깊어지죠. 자,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국어 국문학과다. 잘 나왔죠? 영문학과다. 이런 활동이 필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어문 계열이니까. 근데 물리학과다. 물리학과가 문학을 안 듣잖아, 이 친구들은. 맞죠? 사회학과. 사회가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과목이 학업 역량이 팍팍 들어가면 돼. 굳이 진로 역량으로 뺄 거는 탐구 과목이에요. 사탐, 과탐. 근데 저는 뭐냐면, 이 친구가 사회학과라면, 어쩌면 됩니까? 이 문학 요걸 말고, 요거 빼고 문학 이론 대신에, 맞죠? 문학 작품이 이제 시대별로, 70, 80, 90, 2000년대별 문학 작품의 책의 판매량과 그 시대 어떤 범죄, 아니면 그 시대 어떤 문학, 연결을 보면 뭐가 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광고 쪽이나 우리 사회학과 쪽이 되는 거죠. 그게 진로 역량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체입니다. 자, 창체 어떻습니까? 과학심화 특강, 정보통신윤리교육, 최고학마당, 모의국회. 이런 식이 뭐죠, 이런 거? 싹 다 안 좋다는 뜻이죠. 와서가 없잖아.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친구가 정치외교학과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는 뭐 하냐면 정외과니까 다 하지 마세요. 보세요. 모든 활동 임명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평가자가 원하는 거, 대학에서 원하는 거, 난 뭐 국회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정했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여러분. 준비위원장, 리더십 있네. 여당, 야당 원구성 행사기획 및 법률안 상정까지 했네. 좋아. 근데 근거가 없잖아. 어떻게 했는지. 자, 어떻게 했냐. 한 단계 더. 자, 모의국회 준비위원장, 요까지 두 줄을 가지고 이제 이거 근거를 밑에 씁니다. 행사 전 한 달 기간 동안 모의국회 진행위원 의지를 갖고 국회 본회의 영상을 수치를 반복 검토, 여야 원권 임원단 모집, 임원단의 시위의 방문, 자문, 모의국회 행사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도에서 리플렛 포스터 제작,
교사들부터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이 극찬받을 정도로 어른이라도 하나씩 나가는 적극성, 주도성 말 없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좋아졌죠. 저는 이걸 말한다. 쓸데없는 일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행동을 아이들의 활동을 피지컬 액티비티로 생각해요. 피지컬 액티비티. 우리는 액티비티는 뭐죠? 지적인 액티비티. 지적인 활동이 됩니다. 그럼 지적인 활동 뭡니까, 여러분? 모의 국회라면 국회 운영에 대한 얘기 나와야지. 국회 법에 대해 나와야 되죠. 이겁니다. 나오잖아요. 뒤에 똑같이 모의국회 준비위원장으로 책이 나오잖아. 한국 정치 책을 통해서 정당이 뭔지를 또 익혔잖아. 이게 나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가서 여러 식구로서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 역량 뭐죠? 정치 수업. 이것도 일부러 땡긴 거죠. 정치 수업 배운 이게 뭐죠? 연계죠. 교과와 비교과 연계. 책을 나오고. 그리고 이거 제일 크게 나오죠. 이론적 탐구. 앞에는 이론적 탐구가 별로 없잖아. 이거. 그래야 진로 역량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보고 많이 읽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엄청 읽어야 됩니다. 3년치를 계속 읽고 조심할 거는 그 대학 수준이지 그 대학을 위쪽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대학 아래로는 괜찮아. 위로 올릴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입학사정관들 만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실제적인 얘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또 셋째 뭐냐면 실제 학생부를 보고 또 빌드업을 해봐야 돼. 빌드업을 자꾸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빌드업 해봅시다. 자, 영어. 자, 이건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영문법과 영어 어휘를 공부할 때 단순한 의미 분석에서 나아가 다양한 시각 이해를 위해 영미 드라마, 문화 2찬을 보며 영어고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학생으로 수업 시간 중에도 원론적인 것에 공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어때요? 수업 태도에 대한 내용이 좋다, 나쁘다? 좋죠. 자, 근데 학력평가 지문 중 평소에 관심도 한약의 허용에 관한 지문을 깊이 있게 분석. 왜? 학생들은 영어 시간이 거의 다 지문이 원체 다양한 아티클이 있으니까 자기 진로 중에서 다 빼. 한약의 허용에 대한 지문을 깊이 분석, 세력 구성, 수업 시간 배워도 보세요. 영어의 병렬 구조, 가정법 활용을 창의 문제 만들었죠. 특히 가정법 공부할 때 가정법 원리를 가정법 역사, 영권 사람들의 사고 과정을 통합해 친절하게 설명했어. 영어 중 역량이 좋네. 이후 학력평가 지문 원문과 찾았죠. 문제 지문 구성의 내용 이해를 요구하는 영어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봤어. 학업 역량이 있죠. 원문 내용에서 한약 효과가 위약 효과일 수 있는 내용과 한약의 효과적인 논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기사의 흥미를 느껴가지고 관련 전문문을 찾아 읽은 후 한약 복용에 관해 위약 효과를 의학의 관점에서 미신으로 치부하지 말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며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자신을 꼭 해보고 싶다는 자기 생각을 영어 에세이 작성에 발표했다. 어떻습니까? 영어적 내용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이죠. 자, 일단 영어 수업 태도 나옵니까? 그렇죠? 영어적 역량 나오죠? 영어 방법 나오잖아요. 근데 좀 아쉽죠? 어떻게 빌드업하면 됩니까? 한약의 허용이 지문에 영어로 읽었지만 하나의 지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정말로 하고 싶다면 외국에서는 한약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외국 사람들의 적은 한약에 대한 얘기를 영어로 갖고 와야지. 한약이 우리나라만 뭘까요? 외국 사람 뭘까요? 안 뭘까요? 먹죠. 외국 사람들은 그걸 나와주면 좋고, 이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이거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 기사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정말 타당한 거 있다면 이 논문과 반대되는 논문을 또 찾아봐야지. 그러면 이게 한약은 정말 동양 체질이 맞냐, 서양 체질하고 다른 거냐? 한약은 체질별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동양 사람에 맞는지 안 맞는지 편협하게 보는 이걸 또 봐야 돼.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학문적인 눈이 높여졌다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학교 수업 내용을 잘 적어준 거죠. 근데 아쉽죠. 그렇죠? 조금 더 영어적 역량, 특히 영어로 썼다, 작성에 발표해가지고 어떻게 그 결과값이 좀 나오면 좋은데 나쁘진 않지만 6점 정도, 10점 만점 6점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6.7점이 되면 우리가 내신의 플러스가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7, 8점
8점 되면은 플러스가 2개 찍니다. 그건 이제 너무 세밀한 부분이니까 우리끼리 정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고. 자,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뒤에도 이만큼 있어요. 그렇지만은 못해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쵸?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진심을 담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제 전화번호 막 새벽에 막 전화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22살의 열정으로 91살까지 살자 뜻이고요. 77살이 돼도 11살의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저희가 밴드도 있고 오픈 카톡방 우아함 치면 됩니다. 이제 요게 통합된 우아함 쳤고 비번은 여기 있습니다. 7712. 우리 회장님이 또 우리 한진 전략 입시 전략 팀장이니까 많이 물어보시고요. 하여튼 짧은 90분 시간에 막 쏟아내다 보니까 아유 지겹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 다 되셨다는 표정이네요. 좋습니다. 얼굴 안 보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도움 되셨죠? 네.